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함수를 좀 정리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ITQ 엑셀 필수 함수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이것만 풀면 끝날 수 있도록 1탄과 2탄으로 나뉘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수에 조금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자신감도 찾고 또 A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함수 1번을 볼게요. 요 문제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함수는요. 여러분들 꼭 요 함수가 나옵니다. 맥스, 민, 라지, 스몰. 요 네 가지 함수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특히 5번이나 아니면 4번에 나올 확률이 좀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맥스, 민, 라지, 스몰 이라는 함수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풀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ITQ 함수, 그러니까 뭐 다른 포멀 시험에 나오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를 풀 때 영어 단어 몇 가지만 좀 알면 접근하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실 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영어 단어들이 이렇게 보여요. 렌지, 어레이, REF.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에 그 앞글자만 따서 REF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렌지나 어레이, REF가 나오는 영어 단어는 범위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나왔다, 요런 영어가 나왔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스페링까지 외우지는 않아도 렌지, 어레이, REF 이렇게 읽기만 하면 돼요. 그죠? 저도 몰라요. 발음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나와 있는 거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렌지, 어레이, REF. 요거는 뭐를 지정하는 거다?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게 또 있어요. 요 크리테리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얘는 조건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암기를 해둔 상태에서 함수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렌지, 어레이, REF는 뭐를 지정하는 거다? 범위예요. 그죠? 범위. 그리고 크리테리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기 전에 제가 알아야 되는 함수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쪽에 내려가서 보면 요 맥스는 그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고 민이라는 함수는 요 민이라고 하는 함수는 뭘 구해주는 함수예요?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라지라는 함수는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해주는 거고요. 요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는 몇 번째로 작은 거, 그 범위 안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범위예요. 요 K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로 크다라고 하면 2 적어주면 되고 세 번째로 큰 거라고 하면 3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 범위 안에서 제일 큰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이 안 나오고 라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요 K번째를 1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민하고 스몰도 마찬가지예요. 민을 구하면은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거고 스몰을 구하고 몇 번째로 작은 거? 첫 번째 거로 작은 거를 구하게 되면 민을 구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 그죠?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맥스나 민 함수가 나오면 그냥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라지나 스몰이 나왔을 때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몇 번째로 큰 건지 몇 번째로 작은 건지 그 K번째에다가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 1번 문제는 최다 학습자수. 최다 학습자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함수로? 맥스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다 학습자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안에서 가장 큰 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자신 있는 분들은 직접 써서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민 이렇게 써서 직접 구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그냥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는 요 fx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를 통해서 함수를 검색해서 풀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더 편한 방법,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함수 마법사가 나오면 이쪽에다가 찾고자 하는 함수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맥스를 구해야 되니까 맥스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맥스가 이렇게 나왔죠? 파랗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범위가 나오면 우리는 어디 안에서 요 학습자수 안에서 가장 큰 걸로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384라고 하는 요 학습자수 안에서 가장 큰 수는 384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꼭 요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맥스, 민, 스몰, 라지 중에서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꼭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2번 문제는요. 가서 보시게 되면은 2번은 킬로그램당 최저 가격을 구하라 그랬어요. 가격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는 뭐예요? 민입니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가격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다시 한번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민을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입니다. 들어가 주시고 또 여기는 뭐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 범위가 어디예요? 킬로그램당 가격.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52,000원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서 가장 작은 수는 52,000원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 3번 문제는 라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라지가 나왔는데 문제를 보면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그러니까 K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라지라는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 구매자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 그냥 한번 답을 보면 제일 큰 거는 1700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거는 1605니까 이게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클릭해 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를 쳐주면 돼요? 라지, LARG. 플레임으로 다 안 써도 되고요. 뭐 3개 정도 영어 단어를 쓴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나오죠. array라는 영어 단어 나오죠. array는 뭐다? 범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범위가 어디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구매자 수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K는 몇 번째로 큰 거?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큰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적어야 돼요? 2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05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스몰 4번 문제. 두 번째로 또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작은 체험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함수로? 스몰로. 스몰이라는 함수는 몇 번째로 작은 거를 구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스몰을 한번 또 검색해 주시고 스몰 나온 거 확인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또 여기 뭐가 나왔어요? array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array는 뭐예요? 범위라고 했어요. 범위. 어디 범위?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몇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2를 적어주면 되고요. 가장 작은 걸 구하라고 하면은 1번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228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맥스, 민, 라지, 스몰. 그죠? 맥스는 가장 큰 값, 민은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는 거고요. 라지하고 스몰은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봐두시면 좋겠죠. 그럼 이제 함수 1번. 요 네 가지 함수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함수가 나오냐면 요 count if라는 함수. 요 count if라는 함수 조건에 맞는 뭘 구하는 거? 개수를 구하는 거.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 요 count if 하고요. 이따 함수 3번에서 배우려고 하는 sum if 함수가 있어요. 그 두 개 함수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count if, sum if 함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함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count if와 sum if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거나, 그쵸?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 count a라고 하는 함수는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개수. count가 나온다라고 하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만 count a라고 하는 거는 칸에 여기 셀에 뭐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rank.eq, 요 rank라는 함수는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꼭 나와요 라고 할 수는 또 없어. 그렇다고 안 나와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rank라고 하는 함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ank 함수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첫 번째 칸은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REF 나왔죠. 요 REF라고 하는 거 범위라 그랬죠. 요 랭크 함수는 요 범위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절대 참조로 돼야 돼요. 이따가 요 문제 풀 때 설명해 드릴 건데 범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더라고 하는 칸은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생략을 할 건지 1을 쓸 건지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문을 알아야 돼요. 요 랭크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범위는 절대 참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꼭 머릿속에 사전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요 올더라고 나오는 거는 순위를 정하는 방법인데 내림차수는 생략, 오름차수는 1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count if는 sum if하고도 같이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또 range 나오죠. 요 range라고 하는 거는 범위라 그랬어요. 그런데 count if에서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요 range는 조건에 맞는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요 크리테리어라는 영어 단어 나왔죠. 요 크리테리어가 나오면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count if하고 sum if에서는 조건을 입력을 하되 요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꼭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 구문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보고 응용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꽃바구니의 상품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꽃바구니. 여기 꽃바구니 9분의 이 꽃바구니가 쭉 있죠. 여기서 이 꽃바구니가 몇 개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전체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count A로 풀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꽃바구니의 개수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함수로 풀어야 된다? count if예요. 클릭해 주시고 count if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여기 count if 나왔죠? 이렇게 두 칸이 나왔습니다. 요 구문이. 그래서 요 첫 번째 렌즈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조건 범위. 그래서 어디? 요 꽃다발부터 꽃다발까지 구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조건이 지금 누구예요? 꽃바구니예요. 그래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써준다라고 하는 거 꽃바구니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꽃바구니가 요 안에서 요 구분이라고 하는 요 안에서 꽃바구니가 몇 개다? 3개다 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꽃바구니 개수는 3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count if가 단독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 두 번째 칸은 조건을 입력을 한다. 그 대신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뭐 안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쓴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응용 버전으로 꽃바구니가 아닌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는 똑같이 여기잖아요. 그죠? 꽃바구니를
아닌 거, 꽃바구니가 아닌 거라고 하면은 요 꽃다발 분재 얘네들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꽃바구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기호가 요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꽃바구니를 적어주시면은 돼요. 그럼 꽃바구니가 아닌 거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꽃바구니가 아닌 거, 얘는 꽃바구니인 거,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문제가 조금 길게 나왔는데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봉사 장소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봉사 장소 복지관의 전체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수 나누기 전체 봉사 장소 장소수, 이게 좀 오타인 것 같긴 한데 전체 봉사 장소 수, 맞네요. 그죠? 오타 아니네요. 이 전체 봉사 장소 수가 몇 개냐 이걸로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분율 형식으로 나타나라고 하는 거에 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복지관의 수를 구하는 거는 조건에 맞는 개수니까 카운트 if로 풀어주시면 되고, 요 봉사 장소가 전체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거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 a로 구하면 되겠죠. 중간에 나누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들어가 주시면 돼요? count if. 아까 구한 함수가 요 목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 count if를 눌러 볼게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누구? 요 봉사 장소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 렌지, 범위, 조건 범위예요. 조건은 누구예요? 지금 복지관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조건에다가는 복지관을 써주시면 되죠. 큰 따옴표 안에다가 복지관.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쓰는 거다? 조건을 쓰는 거다. 그러면 현재 복지관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400%로 나왔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셀 서식이 뭘로 되어 있냐면 백분율로 이미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백분율로 바꿔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누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나누기를 어디 가서 한다?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서 나누기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나누기. 그쵸? 사친연산 나누기 기호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나누기. 사친연산 기호 아시죠?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생겼죠. 그다음 나누기 빼기 요 기호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count A 여기 전체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함수를 또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요 이름 상자에 가서 추가하시면 돼요. 요 체크 표시 눌러주셔서 count A가 있으면 눌러주면 되겠지만 없으면 요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다시 검색하시면 됩니다. 직접 쓰면 안 되나요? 직접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봉사 장소가 있는 전체 개수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 8. 여기는 아까 그 복지관은 4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는 8개예요. 요거를 나눠주니까 2분의 1인데 이 퍼센트로 나누어지니까 요 백분율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복지관 수는 count if로 푸는 거고 전체 봉사 장소 수는 count a로 풀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문제 여러분들 중요해요. 요거 3번 문제. 요거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보시면 잘 체크해 놨다가 응용해서 좀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주어진 함수는 요 count if average 함수가 나왔어요. 요거 글씨가 틀렸는데 요거 함수죠. 함수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count if랑 무슨 함수가 에버레이지라고 하는 함수가 나왔는데 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뭐냐 하면 주 풍향 비율 여기에 보면 주 풍향 비율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주 풍향 비율에 평균 이상인 게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다 구한 결과값에다가는 요 얘처럼 건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건 붙이는 거는 맨 나중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주풍량 비율의 평균값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몰라요. 만약 평균값이 6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60이다,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범위 지정한 다음에 여기 조건에다가 60 이상, 60 이상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주풍량 비율에 해당이 되는 값이 60인지 얼마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에버리지 함수가 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count if에서 조건에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아래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요 공식에 대입을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어라고 하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여기 이렇게 부동어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 부동어랑 뒤에 나오는 average라는 함수를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 %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수는 지금 평균 구하라고 했으니까 average죠. AVER, AGE. 그리고 범위는 어디 지정하면 돼요? 요 주풍량 비율이 있는 D15부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 평균값이 얼마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 평균값하고 요 부동어랑 연결해서 얼마 이상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형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나서 count if 아까 구한 게 있으니까 요거 클릭해도 되겠죠? 요거 눌러주시고 들어가서 범위. 조건 범위는 요 주풍량 비율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이상 부동어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상 그 다음에 요 부동어랑 뒤에 들어가는 함수랑 연결해주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 %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average 써야 되겠죠. AVER, AG 요 그 영문을 입력을 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여는 거야. 우리가 함수의 형식은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풍량 비율에 대한 평균값 가로를 닫아주면 여기 옆에 이렇게 평균값이 얼마라고 하는 거 29.85라고 하는 게 나오죠. 29.85 이상이 되는 거는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AND 연산자를 빼버릴까요? 여기 한번 빼볼게요. AND 연산자를 한번 빼보면 이게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옆에 안 나타나죠. 여기 부분에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형식 하나만 빠져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뒤에다 건자 붙이라 그랬잖아요. 요것도 어디에 들어가서 수식 입력줄 여기에 가서 클릭해 주시고 AND 연산자 그 다음에 단위 넣을 때도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건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함수 6문제 중에서요. 꼭 한 문제는 뒤에 이렇게 단위를 넣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끝까지 읽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냥 앞에만 풀고 뒤에 건이나 뭐 개나 명이나 이런 걸 안 넣어주게 되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끝까지 단위를 넣어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count if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다른 함수랑 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조건에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때는 요 공식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크가 나왔습니다. 랭크는 순위 구하는 함수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주문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주문 수량의 내림차순인지 주문 수량의 오름차순인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또 여기도 위를 붙이라고 나왔어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큰 숫자가 10, 9, 8, 7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은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는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뭐 그 시험을 보고 뭐 평균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 되잖아요. 그런 거 내림차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0m 달리기를 요이 땅 하고 달렸는데 기록초가 낮아야지만 순위가 높잖아요. 그럴 때는 오름차순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지금 이 문제처럼 언급을 해줘요. 그러면 내림차순이 나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림차순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생략을 하거나 0을 쓰거나
0 안 써도 되고 그냥 생략해 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오름차순이 나왔을 때는 요 마지막 칸 올더에 꼭 뭐를 적어야 돼요? 2를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런 거는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셔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랭크.eq로 들어갑니다. 랭크.eq, 랭크.eq 여기 나왔죠. 들어가시면 맨 첫 번째 요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는 주문수량이잖아요. 주문수량. 내가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기준점이 되는 거는 요거예요. 만약에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놓고 푼다 그러면 기준점은 얘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 요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은 REF 나왔죠? 우리가 REF, array, range는 범위라 그랬어요. 요 범위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전체 범위가.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 내가 여기에서 순위를 구할 때는 기준점이 얘지만 여기 안에서 이 94라고 하는 수가 여기 전체에서 몇 등한지를 구하는 거고, 만약에 이 69라고 하는 요 수도 요 69가 기준이 되지만 이 전체 안에서 69가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고, 91이라고 하는 수도 요 기준점은 91이 되지만 이 전체에서 몇 등이 됐는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랭크 함수에서 요 REF에 해당이 되는 요 전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를 해주셔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F4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셀 주소가, 상대인 주소가 어떻게 돼요? 절대 참조로 바뀌죠. 그래서 앞뒤로 요 주문 수량의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참조가 안 되면 주소가 하나씩 이렇게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겠지. 하지만 넘버에 나오는 이 H15는 얘가 기준이 됐다가 다음에는 얘가 기준되고 얘가 기준이 돼야 되니까 상대 주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올더는 지금 내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생략을 해도 돼요. 생략을 해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오름차순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뭘 적어야 되는 거예요? 2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뒤에 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뭐를 이용해서요? AND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적어야 돼요? 위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 위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랭크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전체 범위는 무슨 참조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 들어가야 되고 내림인지 오름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했고 채우기 핸들 한번 쭉 해볼게요. 그럼 순위 나타나죠? 요 114가 제일 크니까 1이 나온 거고 여기 2가 나온 거고, 그죠? 이렇게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요 세 번째 이제 SUMIF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SUMIF라고 하는 함수는 COUNTIF 친구예요. 요 COUNTIF는 조건에 맞는 개수지만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 SUM이라는 게 합계잖아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SUMIF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뒤에 나오는 SUMPRODUCT인데 요것도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UM이라는 거는 합계고 프로덕트는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열과 열을 마주보는 열과 열을 곱한 거에 대한 전체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뭐다? SUMPRODUCT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UMPRODUCT는 맥스, 민 구하는 것처럼 구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곱해줘. 곱한 다음에 전체 합을 구해주는 게 SUMPRODUCT라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요 SUMIF라고 하는 함수는 요 렌지가 나오죠. 조건 범위. 여기까지는 COUNTIF랑 똑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조건 범위, 두 번째 칸에는 크리테리어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 칸 하나에 SUM 렌지가 있어요. 렌지 범위, SUM은 합계죠. 합계 범위, 계산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서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볼게요. 1번에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국어 학습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중국어 여기 구분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에 대한 요 중국어에 해당이 되는 여기 중국어에 해당이 되는 요 학습자 수의 요 세 수의 합이 얼마냐 이거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개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함수죠. 자, 클릭해 주시고 우리 SUMIF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세 칸이 이렇게 보여요. 렌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조건 범위 여기 지정하시면 되고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건이 누구예요? 중국어예요. 중국어. 요 SUMIF와 COUNTIF와 마찬가지로 요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뭐 안에다가 써준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준다. 그 다음 SUM 렌즈 계산 범위는 어디예요? 학습자 수. 그러면 알아서 중국어에 해당이 되는 곳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72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COUNTIF, SUMIF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2번 문제처럼 SUMIF와 COUNTIF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나올 때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 1팀 여기 보면은 관리팀들이 있는데 누구에 해당이 되는 요 개발 1팀, 개발 1팀, 개발 1팀에 해당이 되는 기본 예산, 요 기본 예산에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는 이 SUMIF, COUNTIF 말고 average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average if라고 하는 게 ITQ의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average if를 가지고 풀 수가 없고 여기 주어진 함수가 지금 누구냐면 SUMIF하고 COUNTIF가 주어졌죠. 이거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이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세 과목의 점수를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요 세 개의 과목을 다 더하죠. 더한 다음에 이 과목이 지금 몇 개예요? 세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얼마로?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평균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SUMIF로 요 개발 1팀의 기본 예산의 합계를 구하고요. 요 COUNTIF로 개발 1팀이 몇 개인지를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눈다. 나눠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UMIF 나누기 뭐가 돼야 돼요? COUNTIF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 그죠? COUNTIF 따로 나오면 조건에 맞는 개수, SUMIF가 따로 나오면 조건에 맞는 합계가 구할 수 있겠지만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SUMIF 나누기 COUNTIF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일단 누구가요? SUMIF. 아까 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여기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골라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렌즈 조건 범위 조건은 관리팀에서 누구? 개발 1팀이에요. 개발 1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기본 예산.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지금 구한 거는 개발 1팀의 기본 예산의 합이에요. SUMIF가 된 거야. 그죠? 가서 어디에 가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나누기 기호를 넣어 주셔야 돼요. 나누기 기호를 넣어 주시고 이번에는 개발 1팀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국어, 영어, 수학이 세 과목인 것처럼 개발 1팀이 이 관리팀에서 몇 개인지 구해야 돼요. 그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 COUNTIF가 필요하다. 여기에 COUNTIF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조건 범위. 조건은 누구다? 개발 1팀이다. SUMIF와 COUNT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양쪽에 큰 따옴표를 넣어준다. 그래서 3개래요. 개발 1팀이. 그래서 아까 나온 값에다가 3으로 나누어서 SUMIF와 COUNTIF 개발 1팀 기본 예산의 평균값이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SUMIF 아니면 아까 구한 것처럼 COUNTIF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지만 SUMIF와 COUNTIF가 같이 나올 때는 중간에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나누기를 해야지만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썸 프로덕트 문제를 보면은요.
요 수제버거 11 총 판매 금액을 구하래요. 여기 있는 다 햄버거가 수제버거인가 봐요. 그래서 요 총 판매 금액은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이래요. 그러면 요 가격과 요 판매 수량을 곱한 거에 대한 총 합계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총 합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sum으로 구하면 되겠죠. 요거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 합계니까 전체 합계니까 요거를 다 구해주게 되면은 전체 합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총 판매 금액을 구하라는 거는 이거잖아. 통새우버거의 각각에 대한 판매 수량의 전체 금액에 요거 통새우버거가 얼마가 팔렸는지 요 합계가 판매 금액이 나오죠. 그 각각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한 거를 전체 합을 구했을 때 총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건데 요거의 값을 이 sum product로 구하면 돼요.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는 열과 열을 곱한 거에 전체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sum product다. 그래서 요 함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sum product 함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array 배열이죠. 배열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가격이 들어가 있는 곳을 쭉 드래그 해주고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이라 그랬잖아요. 판매 수량을 쭉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알아서 이 열과 열을 서로 어떻게 해요? 곱한 거에 대한 총 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아까 곱한 거에다 전체 합을 구한 거랑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같죠? 그죠? 그래서 sum product라는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요 문제대로 가격과 판매 수량을 각각 드래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 곱하기 이유를 여러분들이 넣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sum product라는 함수 자체가 곱해주는 거예요. 곱한 결과에 전체 합을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sum product가 되는 겁니다.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맥스, 민, 라지, 스몰 대신 이 sum product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셔요. 어려운 함수는 아니죠. 드래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네 번째에 가서는 지금 D 함수가 나와요. D. 여기 D 들어갔죠? 요거 우리가 D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푸는 문제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푸는 형식만 잘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 함수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함수 6문제 중에 나올 확률이 크고요. 만약에 거기 안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그 목표가 찾기 및 필터 이 작업 있잖아요. 제2작업에서 그 목표가 찾기 할 때 에버리지가 안 나오고 D 에버리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함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반드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를 지정을 할 때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이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필드명이 뭐냐? 요 필드명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요 항목의 제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필드명이에요. 이 필드명을 꼭 포함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함수들 중에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거는 이 D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곳의 열번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 크리테리어 나와 있죠? 요 크리테리어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조건 범위야. 그 대신 얘도 뭐를 포함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해야 된다. Dsum, Daverage, Dcount, Dmin, Dmax 다 동일해요. 형태가. 푸는 형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복지 용구 여기 있어요. 그죠? 복지 연구에 대한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 조건이 지금 누구예요? 복지 연구야. 그죠? 조건은 대부분 앞쪽에 나와요. 앞쪽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다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게 계산을 하는 곳이 계산을 해야 되는 항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앞부분에 다 조건이 나온다. 복지 연구.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이에요. 복지 연구 요 부분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Dsum에 들어가서
한번 푸는 패턴만 알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 그랬죠. 이 전체 범위를 지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전체를 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것만 범위를 지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필요한 부분은 지금 뭐예요? 요 복지용구가 들어가 있는 거랑 구매자 수잖아요. 이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해도 되고 이렇게 지정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 요 필드 열번호, 요 필드라고 하는 거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을 지정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열번호 줄이면 구매자 수잖아요. 얘가 여기서부터 범위 지정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고 범위를 요렇게 여기서부터 지정하시는 분들은 구매자 수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범위 지정하는 거에 따라 열번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저희는 전체를 다 했으니까 얘는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어디가 된다? 카테고리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복지 용구에 해당이 되는. 요 조건은 반드시 필드명 아래쪽에 있는 게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누구인 요 복지 용구에 해당이 되는 곳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보장구의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다른 곳에다가 카테고리 여기다 적고 여기 밑에다가 보장구라고 적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ITQ 요 함수 안에서는 조건을 지금 다른 곳에다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그 입력 데이터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바로 밑에 필드명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조건 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답이 나왔죠. 이렇게 요 패턴대로 계속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D 에버리지도 지금 한번 가서 보게 되면은 실버 도서 평균 대출 횟수예요. 실버 도서가 조건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대출 횟수예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함수? D 에버리지예요. 그죠? 그러면 D 에버리지 함수로 들어가 주셔서 D 에버리지 함수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칸은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열번호는 대출 횟수죠. 대출 횟수가 지금 몇 번째 있어요? 1, 2, 3, 4. 4. 그러니까 여기가 번호가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됩니다. 4. 그리고 조건은 어디가 돼야 돼요? 분류가 누구인? 실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범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열번호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필드를 열번호 대신 이렇게 대출 횟수를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번호로 갈게요. 4번으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실버 도서 평균 대출 횟수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계속 똑같습니다. 또 3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노모용이 조건이고 계산해야 되는 거는 열량이에요. 그래서 최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dmin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dmin 들어가 주셔서 맨 처음에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열량을 구해야 되니까 열량이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죠.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조건은 누가 돼야 돼요? 지금 분류가 누구인 거? 노묘인 거. 그래서 필드명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된다라는 거. 같은 패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포장이사의 계약 건수가 몇 개인지, 그럼 이건 결국에 포장이사가 몇 개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디카운트 A로 풀라 그랬고 뒤에다가 건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디카운트 A로 들어가 주셔서 디카운트 A예요. 디카운트 A 들어가서 전체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포장이사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세 번째 3 적어주시고 조건은 뭐예요? 이사 형태가 누가 돼야 돼요? 포장이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다가 또 뭐 붙여줘야 돼요? 건. 이런 문제들을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뒤에다가 단위를 붙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범위 꼭 뭐를 포함해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거. 두 번째 필드는 열번호, 계산을 하고자 하는 곳에 열번호. 마지막 크리테리어는 조건 범위인데 이 조건도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함수 5번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라운드라는 함수, 요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함수는 다른 함수랑 같이 나와요. 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많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해주는 함수고요.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올림수가 되면 여기서 올림수라고 하는 건 5, 6, 7, 8, 9 올림수가 안 되는 거는 0, 1, 2, 3, 4를 말하는 거겠죠.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89.2가 나왔고 저거 89.3자가 돼버렸네요. 이렇게 6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위에는 89.3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1의 자리까지 반올림 된다라고 하면 얘는 반올림이 안 되죠. 3이니까 그럼 89가 나오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6이 올림수가 되니까 얘는 9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라운드.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얘는 90. 얘도 무조건 올라가니까 90이 되는 거예요.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9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함수인데요. 얘네들은 똑같아요. 반올림 하려는 수가 들어가 있는 셀을 클릭해 주는 거고 자릿수를 밑에 칸에 두 번째 칸에다가는 다 뭐 적어 주는 거예요? 자릿수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릿수는 정수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은 0이에요. 자릿수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1, 둘째 자리는 2, 셋째 자리는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수 앞에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릿수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0 써주시면 되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1 써주시면 되고 1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2인데요. 요것도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 얘는 정수로 나타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예시가 이렇게 보여요. 소수점이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소수점이 없죠? 그러니까 0이야. 항상 예시가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예시를 보시면 돼. 그 여기도 이건데 여기 땡처리가 두 개가 됐죠? 0 땡처리가 두 개 됐죠? 두 개인데 양의 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 그 요거 같은 경우는 땡처리가 몇 개 됐어요? 세 개예요. 그쵸? 정수 소수점이 아니고 앞에 1의 자리, 10의 자리 양수 부분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보고서 1000원 단위냐 100단위냐 이거 보고를 따져도 되겠지만 이렇게 예시를 보고 판단해 주시게 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를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전남 지역 조건이죠. 참석 인원에 대한 계산 부분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반올림에서 정수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하고 D 에버리지가 나오면 라운드 안에 D 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돼요. 최종 어떤 수가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반올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 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함수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D 에버리지로 구한 결과를 반올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 나중에 반올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라운드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ITQ 함수에서는 배열을 막 바꿔놓지는 않으니까 순서대로 라운드 안에 D 에버리지가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라운드를 먼저 쓰고 그 안에 D 에버리지가 들어가면 되겠죠. 라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라운드 들어가 주셔서 먼저 라운드나 라운드 다운이나 라운드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두 번째 칸이 자릿수라 그랬잖아요. 자릿수를 먼저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 얘는 정수니까 0이죠. 0을 써주시고 첫 번째 칸에 들어가서 무슨 함수 들어가면 돼요? D 에버리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걸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칸은 전체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두 번째 칸은 참석 인원이니까 3번이죠. 열번호. 조건은 개체 지역이 누구예요? 전남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고음방 앞에서 풀었잖아요. 그죠?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빌드명을 포함한 조건 범위. 여기 열 번호 들어갔고, 그쵸? 전체 범위 이렇게 들어갔죠? 요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누가 있어서 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정수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6이 반올림 되는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대신 뭐가 나온 거예요? 5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7345가 나왔어요. 네, 두 번째, 2번은 교육청. 조건이 교육청 설립이야. 그쵸? 그 다음에 방문자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평균. 근데 무조건 올림하래. 무조건 올림. 그래서 자릿수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땡 처리가 몇 개 됐어요? 2개. 앞에 정수니까 마이너스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운드 업이 나왔으니까요. 라운드 업부터 들어가 주셔야 돼요. 라운드 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먼저 뭐부터 적어 주신다고요? 자릿수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넘버라고 하는 칸에 커서를 꼭 이동해 놓고 우리 이름 상자에서 D 에버리지로 추가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방문자 수죠? 얘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3을 적어 주시고 조건은 누구다? 설립 주체가 누구예요? 교육청.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2가 올림수가 아닌데도 무조건 올라가요. 왜? 라운드 누가 있으니까. 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56,6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원피스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평균으로 계산을 하래요. 그런데 내림하라 그랬어. 그래서 라운드 다운이 나왔고요. 자릿수가 하나, 둘, 세 개죠. 0이 개수가 3개.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서 자릿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라운드 다운 들어가 주시고 자릿수는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다 클릭해 주셔서 우리 D 에버리지 들어가 주시면 되지.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계산을 해야 되는 상반기 실적이 지금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누구다? 원피스예요. 분류가 누구인? 원피스. 그쵸? 근데 여기도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6이 올림수가 되는데도 안 올라갔죠. 이거 왜 안 올라간 거예요? 누가 있어서 라운드 다운이 있어서 내려준 거야. 그래서 33,000원이 아니라 32,000원이 나온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아까 함수 4번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따로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이 자릿수를 하는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랑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유형도 좀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SUMIF하고 누구요? 요 COUNT IF 꼭 알아두셔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SUMIF와 COUNT IF가 같이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는 함수가 나오거나 그리고 랭크 함수. 랭크 함수 중요하죠. 그리고선 또 어떻고요? 맥스, 민, 라지, 스몰. 그 중에 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한 1탄 함수 중에서 우리 벌써 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맞죠? 그리고 SUMIF나 COUNT IF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랭크가 또 랭크도 출제 빈도가 좀 높죠. 그래서 그 랭크는 나중에 이제 2탄에서 배우려고 하는 뭐 if 함수나 아니면 추저 함수랑 같이 또 섞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랭크 함수도 독립적으로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만 같은 다른 함수랑도 푸는 과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만 반복해서 좀 몇 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함수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2주 뒤에 지금 7월 8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요. 요거 엑셀 시험 보시는 분들 요거 함수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2탄에서 볼게요.